이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 한 문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몇몇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분명히 노력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책도 읽어봤고, 동기부여 영상도 찾아봤고, 계획표도 만들어봤고,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 첫 장의 다짐도 적어봤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정말 바뀌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뜨거웠습니다. 아침이 달라질 것 같았고, 이번에는 정말 인생이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습관은 예전 그대로였고,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몸무게도 관계도 환경도 결국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성공은 원래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곳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전략을 찾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빠른 길, 더 확실한 기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전략은 5%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95%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해석,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올라오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설정값입니다. 설정값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무리 새로운 전략을 집어넣어도 당신의 삶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말입니다. 온도를 27도로 맞춰놓으면 잠시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도 결국 다시 27도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잠깐 결심으로 뜨거워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결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설정값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정값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 부모의 태도, 학교에서의 경험, 첫 실패의 기억, 돈에 대한 주변의 대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충고. 이 모든 것이 쌓여 당신의 기준이 되었고, 당신의 상한선이 되었고, 당신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원하는 만큼 꿈꾸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요구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시도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가 맞아라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선을 지우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기술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앱이나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특별한 인맥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설정값을 바꾸는 것. 이 95%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95%가 바뀌는 순간 전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환경은 뒤늦게 반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뜨끔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또 하나의 동기부여 영상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당신 인생의 설정을 다시 조정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저는 당신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설정값으로 앞으로 5년을 더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노력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노력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왜 다짐은 늘 잠깐이고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의지를 의심합니다. 나는 참을성이 부족한가?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하지만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움직이면 바뀌고 더 오래 버티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동 이전에 이미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감정이 있고, 감정 이전에 해석이 있고, 해석 이전에 설정값이 있습니다. 이 설정값이 바로 당신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 반응 체계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감정, 실패했을 때 떠오르는 첫 번째 문장, 돈 이야기가 나오면 생기는 묘한 불편함, 성공한 사람을 보면 올라오는 비교와 질투.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에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온도를 27도로 설정해 두었다면 잠시 난방을 세게 틀어도 창문을 열어 찬 공기가 들어와도 결국 다시 27도로 돌아옵니다. 그 기계는 외부 변화에 잠시 흔들릴 뿐 결국 원래 설정으로 복귀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이 강한 동기부여를 받아 잠시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목표를 적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이상하게 힘이 빠집니다. 이전의 습관이 더 편해 보이고 예전의 환경이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설정값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값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릴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벌기 힘들다. 괜히 나섰다가 다친다. 적당히 사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한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까지가 현실이지. 너무 큰 꿈은 위험하지.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려는 순간 불안이 올라옵니다. 괜히 튀는 것 같고,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괜히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설정값을 지키는 경보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기려고 의지를 더 씁니다. 더 참고 더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설정값이 바뀌지 않으면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튕겨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설정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끈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포기 쪽으로 기웁니다. 나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기회가 와도 잡지 않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라고 정의하면 평범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정의는 곧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무엇을 볼지. 이 모든 선택은 그 순간에 깊이 고민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 설정값에 맞춰 자동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비난은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설정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설정값은 바꿀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실패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 순서는 거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동 온도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같은 온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설정값을 조금만 올려도,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당신의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는 늦게 따라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표가 진짜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사람은 모두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의 종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전형 목표입니다.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본 결과이고 달성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목표입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 이런 목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작고 성장폭도 작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건형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믿는 목표입니다. 시간이 더 생기면, 자본이 모이면, 누군가 도와주면, 환경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는 첫 번째 유형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이 항상 현재의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말은 결국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체성 전환형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무엇을 이루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보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 세 번째 목표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괜히 실패하면 더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그 감정이 힌트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목표가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목표를 스스로 축소합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 목표를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함은 동시에 정체를 의미합니다. 성장은 편안함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성장의 출발점은 언제나 낯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전환형 목표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목표는 멋지지만 자신을 바꾸는 일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형 목표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덜 부담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까? 결과만 원하는 목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바꾸는 목표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는 뒤따라옵니다. 정체성 전환형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벌겠다, 몇 킬로를 빼겠다, 어디에 살겠다는 문장보다 나는 어떤 태도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같은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에 맞는 행동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당장 거창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 전환형 목표는 행동의 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작은 행동도 다르게 보입니다. 기준이 낮으면 큰 행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숫자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시작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평범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나는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장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도전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목표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선언입니다.
언젠가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기준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전환형 목표는 오늘 하루의 선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세워온 목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전형이었습니까? 조건형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건드리는 목표였습니까? 만약 아직 세 번째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방법을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인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멈춥니다.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며칠이 지나면 열기가 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는 방향일 뿐이고 방향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 다음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멈춥니다. 동기부여 영상 하나에 힘을 얻었다가 다음날 현실을 마주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감정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지속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속력을 만드는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란 무엇일까요? 구조는 의지를 대신해주는 장치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환경이고 내가 흔들릴 때도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행 설계의 핵심은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체화입니다. 막연한 목표는 행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성공하겠다라는 말은 아무 행동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매일 일정 시간을 배움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주 한 번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사람이다. 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기준으로 문장을 바꾸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쪼개기입니다. 사람은 거대한 계획 앞에서 쉽게 압도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미룹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더 생기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계획은 작은 단위로 나누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하루에 10분, 하루에 한 문장, 하루에 한 통의 연락.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단위가 반복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작아야 합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매일 5분의 공부, 매일 한 페이지의 기록, 매일 한 번의 점검. 이 정도는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몇 번 시도했다고 해서 곧바로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복귀 능력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감정을 배제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했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무엇이 반복되는지 보여줍니다. 기록은 자기 비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로만 버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일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겠다면 책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휴대폰 알림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겠다면 옷을 미리 준비해 두고 시간을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은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민할 여지를 줄이면 실행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점검과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합니다. 계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점검은 실패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대화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말은 실행력을 약화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과정 중이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 움직였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지속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의 힘이 아니라 100일의 흐름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반복을 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목표가 정체성을 바꾸는 목표라면 이제 그 목표에 맞는 일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결국 기준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면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일도 반복하십시오. 감정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편하든 불편하든 구조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궤도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를 만들었는데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에 머무르려는 본능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평균에 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균을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만큼은 하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크게 튀지 않고 크게 뒤처지지도 않으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균이라는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적당히 하자. 이런 말은 겉으로는 현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평균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위치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평균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평균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차별화된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안주하는 삶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밀려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균에 머무르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일에 신경을 씁니다. 비교, 걱정, 후회, 두려움, 타인의 평가, 사소한 갈등. 이런 감정들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행동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강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1시간에 집중을 몰아넣습니다. 평균적인 행동은 시간만 소비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실린 행동은 방향을 만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도 있는 행동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무작정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도란 명확한 목표를 향해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는 방향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성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쁨은 중요한 일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분명한 행동입니다. 평균의 함정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슷하면 안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나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기준을 외부에 둡니다. 외부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준을 외부에 두면 흔들립니다. 기준을 내부에 두면 단단해집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나는 정한 구조를 지켰는가? 나는 오늘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는가? 이런 질문은 비교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점검은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쌓습니다. 행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불안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과거의 실수입니까?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행동은 줄어듭니다. 생각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방향을 하나로 좁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목표를 잡으면 집중은 흩어집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로 정하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그 외의 것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집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초반에 빠르게 달리다가 멈추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더 강합니다. 평균에 머무르는 사람은 속도를 걱정합니다. 강도를 가진 사람은 지속을 걱정합니다. 오늘 할 일을 끝냈는지, 구조를 지켰는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행동 에너지는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정하는 순간 에너지는 그쪽으로 흐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평균에 머무르는 사람은 방향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쉽게 멈춥니다. 당신이 지금 평균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평균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기준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한 선택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1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십시오. 그 1시간이 쌓이면 평균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평균의 함정은 안전을 가장한 정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성장은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활력을 줍니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생동감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강도 있는 행동을 유지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외부 비교가 아니라 내부 확신을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빠른 결과를 좋아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 당장 느껴지는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미 있는 변화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섭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다만 그 보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오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공부한 1시간은 오늘 당장 수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고의 깊이를 바꾸고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결국 몇 달 뒤 다른 기회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보상은 항상 결과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보상은 정체성의 강화로도 옵니다. 나는 오늘 약속을 지켰다는 감각, 나는 미루지 않았다는 기억,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각. 이런 경험이 쌓이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행동을 지지합니다. 반대로 미루는 행동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잠시 편안함을 얻습니다. 당장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단기 보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보상은 장기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 보상은 단기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책임은 무거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힘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외부 탓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가벼워집니다.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어려워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권을 잃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면 순간적으로는 부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통제권이 생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책임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을 공격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자기 공격은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구조가 작동했는지, 어디에서 에너지가 빠졌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감정 소모를 만들고 분석은 수정 가능성을 만듭니다. 보상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반복된 행동은 결국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기회를 더 빨리 알아봅니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작은 가능성도 잡아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연히 기회로 보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상황이 부담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수입이 늘어나길 기다리는 대신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대신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간극을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상의 시점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중간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1년 뒤의 결과만 바라보면 지칩니다. 대신 한 달 단위, 한 주 단위의 점검 지점을 만들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구조를 지켰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이런 확인이 다음 단계를 밀어줍니다. 책임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핑계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조정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설계자가 됩니다. 보상의 원리는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사실은 하루의 선택이 쌓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큰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반복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행동을 시작하고 즉시 결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심었다. 나는 오늘도 물을 주었다. 이 태도가 결국 열매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평균을 넘는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결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심은 감정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결단은 다릅니다. 결단은 상황과 감정이 흔들려도 유지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반드시 결단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구조를 만들지만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결단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하면 힘들어지는 순간 멈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 기간만큼은 무조건 지킨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왜 90일이 적당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짧으면 변화가 자리 잡기 전에 끝나고 너무 길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이 생깁니다. 약 3달은 기준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일상이 새로운 리듬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결단의 핵심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완벽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포기의 이유가 됩니다. 결단은 완벽이 아니라 복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90일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미 설계한 구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의 분량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도 하고 좋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따라주지 않아도 최소한의 행동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괜히 혼자 애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하지 않으면 어색해집니다. 이 순간이 기준이 고정되는 지점입니다. 기준이 고정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생기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단의 목적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속도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빨리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출발선과 환경은 다릅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집중은 에너지를 모읍니다. 90일의 결단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약속입니다. 중간에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괜히 시간 낭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변화의 초반에는 항상 불확실함이 동반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90일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의심을 넘어가게 합니다. 결단의 또 다른 힘은 자기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약속을 미루고 어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90일 동안 작은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입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쌓입니다. 이 신뢰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90일이 끝났을 때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뀌어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졌고 선택이 달라졌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후에 1년, 3년, 5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결국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기준의 이동입니다.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다시 돌아왔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자각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평균의 기준입니까? 과거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기준입니까?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결단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90일을 정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이 고정되는 순간 인생의 궤도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고, 평균의 함정과 책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인생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서 방향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방향이 쌓여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운이 따라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기다림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선택에서 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 오늘 한 번 더 하는 선택, 오늘 포기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기 싫을 것이고, 어느 날은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장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익숙함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5년 뒤에 당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기준 하나를 올린다면 5년 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0일을 지킨 당신의 모습,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낸 당신의 표정, 더 이상 핑계를 찾지 않는 당신의 태도.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다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처럼 평범한 날입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오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걸음을 얹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거창한 선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평균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기준을 올리겠다. 나는 멈춰도 다시 돌아오겠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준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조정하십시오. 누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날이지만 당신이 새로운 기준을 선택한 날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이제 시작하십시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